시간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EF 어학연수 기관에서 지금 어학연수 담당 컨설팅 하고 있는 임태환 부팀장이라고 하고요. 오늘 그 나만 모르는 정보 시리즈 2탄으로 요즘에 이제 가장 문의가 많이 있는 미국 어학연수에 관련된 것들을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요즘에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코로나19와 우울함, 블루라고 하는 게 우울함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뭐 저도 이제 출퇴근 시간대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짜증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평소보다는 조금 더 예민함을 좀 많이 느끼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발생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학연수를 지금 바로 갈 수 있나요? 혹시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하나요? 뭐 목숨을 걸고 연수 가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예전에 많이 하셨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뭐 내가 어디 아프거나 그러지도 않은데 뭐 두통이 온다든지 아니면 두근거림이 좀 심해진다든지 아니면은 소화나 배뇨 장애 같은 거 의심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게 좀 더 심해지면은 우리 흔히 이게 PTSD라고 해가지고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해요. 그러면 그냥 이런 건강 염려증에서 조금 더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네, 심신 안정에 복식 호흡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제 가슴 두근거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한번 복식 호흡으로 좀 숨을 좀 골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 부모님들 그리고 특히 이제 혼자 사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러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그 할머니나 할아버님들 계시다고 하면은 자주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걸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진행을 하냐면은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마 20대 분들이 좀 더 많이 계실 텐데 20대 성인 남녀 4천 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전체 20대의 70%에 가까우신 분들이 나는 지금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강 염려증,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관련된 그런 업종이나 아니면은 이제 대면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나 아니면은 뭐 식당이나 레스토랑 같은데 아니면은 뭐 이런 샵이나 이런 데서 아무래도 방문객이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고용 불안정에 이제 시달리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외부 활동 같은 거 많이 좋아하시고 스포츠 같은 거 이렇게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개인 취미 활동 같은 거 많이 하시거나 뭐 뮤지컬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데 좀 다니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런 취미 생활을 전혀 하실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블루를 많이 겪고 있죠. 하지만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작년 한 2월, 3월 달부터 어학연수를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대학생분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분들도 이미 회사를 그만두고 연수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작년 3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외국을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휴학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언제 나갈 수 있을지 5개월, 6개월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은 못 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직장 다니신 분들은 이미 퇴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학연수를 포기하고 다시 취업을 준비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학연수를
갈 수 있나요? 요즘에 나갈 수 있는 나라가 있나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드릴 바로 이 미국 어학연수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을 해보시는 거겠지만은 제가 지금부터 좀 더 객관적인 그런 보도 자료를 통해서 미국 어학연수 가시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 자료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More than 40% of U.S. adults and 75% of seniors have received at least one COVID-19 vaccine dose.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 전체 성인의 40% 이상 그리고 노인 인구의 75% 이상이 이미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지금 4월 5일자니까 가장 최근 이제 뉴스가 되겠죠. 네. California's COVID-19 positivity rate is lowest in the nation.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주, 그러니까 COVID-19, 그러니까 양성 판정 받은 레이시 가장 낮은 미국 내의 주는 캘리포니아 주다라는 또 뉴스가 이것도 4월 5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혹시라도 좀 어학연수 고민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캘리포니아 주 쪽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세션을 좀 더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많이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이제 Governor Cuomo announced New Yorker 30 years of age and older will be eligible to receive the COVID-19 vaccine. 이게 뭐냐면은 이제 나이 많으신 시니어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다 맞았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3월 29일자 뉴스인데 3월 30일부터 이미 젊은 30대 뉴요커 분들도 접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바로 발표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뉴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매사추세츠 주에서 나온 건데요. Massachusetts is vaccinating against the COVID-19. People who live, work, or study in Massachusetts can now pre-register. 이게 뭐냐면은 지금 매사추세츠주, 우리 흔히 이제 버스턴이 이제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데 현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현재 살고 있거나 일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4월 16일부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주말에 4월 장기 과정 학생들이 보스턴 센터로 이제 출국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미 학교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이제 언제 맞을지 몰라요. 지금 아직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지금 1% 겨우 지금 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지금 4월에 출국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반대로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과연 들여보내 줄까? 이런 거를 이제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계시다면은 4월 같은 경우는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은 5월이나 6월 달, 그러니까 올해 안에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5월이나 6월쯤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아마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월 달 이후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 1월 달 이후로 신규 확진자 수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백신 접종자 수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4월 달 지나고 5월 달 지나고 6월 달 지나면은 점점점 더 많아지겠죠. 확진자 수는 점점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집단 방역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좀 더 안심하고 여러분들께서 미국에서 연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 아까 보신 것처럼 매사추세츠주가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 그 옆에 있는 뉴욕주나
아니면 이제 서부로 넘어가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도 실시를 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일상생활과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된 상태로 연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뭐,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들어갈 수가 있나요? 학교가 오픈이 됐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한다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EF는요, 이미 대면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 9월, 작년 9월이죠. 미국 최초로 뉴욕과 보스턴 센터에서 주정부 승인을 받아서 대면 수업을 시작을 했고요. 올 1월 산타바바라와 샌디에고가 센터가 추가가 됐습니다. 오픈이 돼서 지금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올 4월이죠. 이제 이번에 마이애미와 시애틀 센터도 오픈을 해서 학생들 대면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 9월 하반기에 시작하는 가장 큰 학기 제왕 연수 때부터는 하와이는 아마 7월이나 8월이면 열릴 것 같고요. 샌프란시스코도 9월 달 오픈하는 거를 준비를 해서 9월이면은 미국 내 EF에서 운영하는 모든 캠퍼스가 대면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서 제가 바로 수업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게 4월 달 기준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4월 달 출국하는 학생들까지 보면은 미국의 자가격리 기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가격리가 가장 많은 지역부터 제가 순서대로 준비를 한 건데요. 미국 산타바바라 1월부터 문을 오픈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홈스테이를 하는 학생 기준으로 해서 호텔에서 처음 입국하자마자 14일간은 자가격리를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센터 같은 경우는 도착하자마자 EF 기숙사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은 이제 외부 활동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샌디에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같은 경우는 지금 7일 자가격리 기간을 잡고 있는데요. 이 7일이 왜 어떻게 7일이냐면 샌디에고나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도착해서 3일간 자가격리를 하고요. 3일째 될 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음성 판정이 나오면은 7일째 되는 날 여러분들께서는 자유의 몸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자가격리 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호놀루루랑 마이애미는요 자가격리 자체가 없습니다. 없다기보다도 호놀루루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에서 오는 분들은 지금 자가격리 룰에 적용을 받는데 한국 분들은 지금 격리가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7월이나 8월에 내가 미국 연수를 가고 싶다. 근데 나는 시간이 한 달이나 두 달밖에 없다. 특히 이제 뭐 방학 기간에 잠깐 가시려는 그런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직장인분들, 휴가 시즌에 가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호놀루루 같은 경우는 2주 이상이면은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1주네요. 1주 이상이면은 어학연수를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놀루루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자가격리가 면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요, 아예 처음부터 자가격리가 없습니다. 전 그 세계에서 오는 친구들 모두. 그래서 마이애미 캠퍼스 같은 경우는 또 전 학생들이 모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학기부터 학생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5월 달부터 저는 마이애미에서 수업 받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받으시면은 5월 달부터 자가격리 없이 수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나가실 수 있는 그런 확률이나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역별로, 그러니까 캠퍼스별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그리고 지금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보스턴은 6월 말까지 지금 등록이 마감된 상태고요.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9월 2주차까지 등록이 마감이 됐습니다. 등록 마감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기숙사 자리가 풀 부킹이에요. 자리가 없습니다.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심지어 9월 둘째 주까지 부킹이 다 완료가 돼서 지금 전 세계 학생들이 9월 만약에 이제 신규 등록을 하시려면은 9월 2주차 이후 3주차부터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요즘에 누가 가겠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죄송하지만 보스턴과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6월 달까지, 그리고 보스턴 같은 경우는 6월,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9월 달까지 여러분들 가실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중에서 보스턴과 샌디에고 고민하고 계셨다면은 요 날짜 이후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웨이팅이라도 걸어서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바로 상담 예약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학교에 웨이팅 걸어가지고 빈자리가 날 때 바로 여러분들 집어넣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미국 캠퍼스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지역 중에 하나 바로 뉴욕 캠퍼스예요. 아마 뉴욕 캠퍼스는 전 세계 어학연수 기관, 단일 어학연수 기관 규모 중에서 아마 제일 클 거예요. 기숙사만 4동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만 해도 전체 들어갈 수 있는 수용 인원이 1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학연수 학생들을 동시에 수업 받을 수 있는 캠퍼스고요. 여기는 그 예전에 그 메리마운트 칼리지라는 칼리지를 저희가 인수해가지고 아예 그 메리마운트 칼리지를 딴 데로 옮기고 이 시설을 모두 다 EF 어학연수 기관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원 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맨하탄에서 한 45분 정도 떨어져 있는 테리타운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일치기로 뭐 맨하탄 같은 경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뭐 운동시설, 실내 체육관, 뭐 실내 수영장, 그리고 축구필드부터 해가지고 영화 보실 수 있는 극장,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드실 수 있는 카페테리아도 따로 준비가 돼 있고, 심지어는 직장인분들 만 25세, 만 21세 이상 성인분들을 위한 펍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만 21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여권 가지고 가시면은 저희 캠퍼스 지하에 있는 EF 펍에서 맥주도 한 잔씩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 많이 가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뉴욕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은 수업도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만 해도 직장인분들 만 25세 이상 되는 직장인 분들은 수업을 따로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한 30대, 40대, 뭐 한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 너무 어린 친구들이랑 섞여서 공부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뉴욕 캠퍼스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인 분들을 위한 캠퍼스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F 내에서 가장 학구적인 분위기라고 소문이 나 있는 바로 EF 보스턴 캠퍼스. EF 보스턴 캠퍼스는요, 여기도 전원 다 기숙사 생활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1층, 2층은 저희가 학교 건물로 쓰고 있고요. 3층, 4층은 기숙사 건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도 대학 진학반이 있지만은 대학 진학반으로 좀 더 인기가 많은 캠퍼스가 바로 이 보스턴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혹시 나는 좀 더 아카데믹한 분위기에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 보스턴 캠퍼스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하버드나 MIT나 이런 명문 대학교 대중교통으로 한 25분 정도 거리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 도심이랑 좀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좀 조용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공부에 집중하면서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캠퍼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지역 중에 직장인분들께 조금 추천드릴 만한 지역이 바로 이 마이애미입니다. 왜 마이애미가 그러냐면 자가격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4월부터 오픈을 해서 지금 한국인 학생 비율이 한 2%, 100명 중에 한 2~3명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외국인들 사이에서 파묻혀서 공부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이 마이애미 캠퍼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애미 비치라고 해가지고 그 베이사이드 그 마이애미 시 중심이랑은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애미 비치 걸어서 3분 거리에 마이애미 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도 실외 수영장도 준비가 되어 있고 학생들이 전원 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애미 캠퍼스 같은 경우는 뭐 해양 스포츠 액티비티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 게 뭐 카이트 서핑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마이애미 쪽으로도 많이 학교를 좀 문의가 좀 있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외국 학생들 사이에 파묻혀가지고 정말 한국어 한마디도 안 하고 연수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5월 달이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짧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연락 주세요. 마이애미 캠퍼스 저희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EF 인기 캠퍼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샌디에고 캠퍼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쉽게도 여기는 9월 둘째 주까지 지금 기숙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샌디에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하반기라도 좀 빨리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빨리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이애미랑 비슷하게요. 학교 앞에 이제 저희 개별 수영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풋살 수영장도 이제 그 뭐죠? 축구하실 수 있는 풋살장도 준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비치발리볼 하실 수 있는 비치발리볼 코트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샌디에고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도 날씨, 두 번째도 날씨, 세 번째도 날씨. 1년 내내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름철에도 한 2, 3도 이상 올라가지가 않고요. 겨울철에도 10도 이상 떨어지는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1년에 300일이 화창한 맑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 처음 나갔을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향수병인데, 여기는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향수병 극복하는 데 상당히 좋은 또 그런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설도 EF 내에서 가장 최근에 리모델링을 한 센터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약간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생겼는데요. 1층부터 3층은 저희 학교 건물로 쓰고요. 4층부터 10층까지는 기숙사동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들도 지금 전원 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지역에서 지금 LA 다음으로 큰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문화생활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도보거리에 해변가도 있기 때문에 조금 해안가에서 해양 스포츠 같은 거 좀 즐기고 싶다. 여기도 골프도 많이 치러 가요. 그래서 직장인분들 중에 혹시 골프 같은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샌디에고도 한번 같이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EF에서 그 가장 오래된 캠퍼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EF 산타바바라인데요. LA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LA의 위성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그 노천 카페, 이렇게 야자수 밑에 있는 노천 카페에서 친구들끼리 같이 이제 커피 한 잔씩 하면서 단어 공부도 하고 이런 좀 여유로운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산타바바라 쪽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는 학생들이 전원 다 홈스테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 가정에서 나랑 같은 EF 외국인 친구랑 2인 1실로 방을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산타바바라 같은 경우는 그 학교 자체가 시내 중심가에 있어요. 그리고 푸드코트라든지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도보거리에 있다 보니까 특히 여자분들께 인기가 많은 캠퍼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산타바바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EF 호놀루루인데요. EF 호놀루루는 보통 직장인분들 휴양 그 어학연수로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가격리도 한국 분들은 면제가 되기 때문에 호놀루루 한번 여러분들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이키키 해변과 도보거리에 있고요. 그 해변가에서 진행하는 액티비티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유럽 친구들이 휴가차 많이 오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선셋 크루즈 같은 거 이제 막 지는 해를 보면서 우리 그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요트 같은 거 큰 요트 같은 거 안에서 이렇게 같이 뭐 스탠딩 파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큰 요트를 타고 그 지는 해를 보면서 유럽의 친구들과 같이 이제 선셋 크루즈를 좀 즐겨보실 수가 있고요. 와이키키 해변에서 진행하는 뭐 요가 클래스 같은 거 이런 것들 액티비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블루 때문에 많이 우울하고 어디라도 좀 나가고 싶어서 뭐 제주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막 가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번 5월이나 6월 달에 뭐 시간을 내서 와이키키 해변 근처에 있는 호놀루루 캠퍼스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애틀 캠퍼스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EF에서 유일하게 대학교 안에 시설이 있는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나는 대학교 어떤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좀 즐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시애틀 캠퍼스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여기는 고등학생분들이 그
대학 진학 속성 과정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EF 프로그램 하고 대학교를 다른 친구들보다 1년 정도 먼저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시절의 어떤 대학 문화를 좀 더 만끽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린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인데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9월에 개관을 할 거고 지금 그 이사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EF 헐트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정규 인가받은 저희 대학교 EF 대학 시설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진행을 할 텐데, 혹시 9월 달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만약에 연수를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F 그 Education First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65년도에 스웨덴에서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세계적인 어떤 위기 상황을 저희가 항상 겪어오면서 그런 대비나 이런 것들이 어느 랭귀지 센터보다도 잘 돼 있다고 자부하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작년 9월 달부터 방역 규칙을 세우고 그 방역 규칙에 맞춰서 학생들을 저희가 직접 다 컨트롤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작년 9월부터 올 1월 그리고 올 4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 수가 점점 늘어나서 올 9월 달에 나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거의 한 40% 정도를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해 안에, 올 9월 안에 혹시라도 연수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셔가지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EF 한국 지사는요, 저희 그 신노년역 교보타워 건물, 우리 교보문고 건물 아시죠, 여러분? 교보문고 건물 B동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저희 담당자분들 통해서 한번 방문 예약, 아니면 방문이 좀 힘드신 분들, 아니면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격으로 온라인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미국 캠퍼스 상담을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오늘 미국 캠퍼스 관련돼서 지금 한 30분 정도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제가 한 3, 4분 정도 기다릴 테니까 여러분들 뭐 채팅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마이크를 켜시고 여러분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남아서 좀 준비를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세션, 그 미국 세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싱가포르 세션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가장 어학연수 지역으로 인기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싱가포르 센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들 싱가포르 센터 소개로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지금부터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타바바라 홈스테이 관련된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산타바바라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그 EF 학생들만 받는 그 현지 집들이 있어요. 그 저희가 뭐 폴리스, 그러니까 뭐지, 크리미널 레코드 같은 거 혹시라도 이제 뭐 그 범죄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집을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소방 안전 시스템이나 위생 시설 같은 거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 EF 학생들만 받는 집으로 저희가 학생들 배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라도 홈스테이 배정 받았는데 집주인이 뭐 혹시라도 뭐 범죄 경력이 있거나 중대한 범죄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집 어떤 그런 위생이나 소방 안전 시설 같은 거 잘 안 돼 있거나 그런 것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 EF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배정을 하고 있고요. 어떤 집에 배정될지는 지금 저희는 알 수는 없어요. 보통 출국하기 2주 전에 저희가 배정을 저희가 할 거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현지 배정을 받으시더라도 이제 집주인 뭐 저희가 막 4.5점 만점에 막 한 4점 정도 되는 집에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하고 이제 그냥
보냈는데 뭐 일주일 만에 저 집 좀 바꿔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러냐면 집주인과의 어떤 또 이제 케미가 또 맞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서로 좀 이렇게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은 집주인이나 아니면 이제 뭐 홈스테이 집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럴 경우에는 학교에 저희 홈스테이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이제 여러분들 좀 필요하신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고 거기에 맞는 집으로 바로 다시 배정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숙박도 저희가 직접 다 관리를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따로 숙박에 관련된 거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미국 내 캠퍼스 중에 한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캠퍼스고 같은 방 배정. 네. 지금 보통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지역 중에서 한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뉴욕이랑 샌디에고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보통 인기가 많은 캠퍼스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8명 정도 한국인 학생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전체 학생의 한 25% 정도가 아시아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다수의 외국인 분들, 특히 이제 한 40%에서 45% 정도가 유럽권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 한 30% 정도가 이제 중남미 쪽에서 오는 친구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지금 이제 보통 국적 배정이 좀 돼 있고요. 그리고 친구분이랑 만약에 같이 가실 경우에 같은 방 쓸 수 있냐고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 홈스테이나 기숙사를 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국적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국적 학생들을 같은 방에 배정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뭐 외국인 친구들과 문화적인 교류를 좀 많이 나누고 모국어를 쓰지 말라라는 이제 그 의미가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뭐 같은 방 쓰고 싶은 생각이 좀 있으시겠지만은 어학연수하러 가신 거니까 최대한 이제 외국 친구들과 같이 지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좀 계신데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먼저 좀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특별히 좀 큰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제일 궁금해하셨던 게 숙박 관련된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밑에 캠퍼스 소개할 때도 잠깐 보셨겠지만은 EF를 선택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적 비율이에요. 국적 비율이라는 거는 비단 한국인 비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전체 외국인 비율을 말하는 건데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한 106개 국가에서 EF 지금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중에 이제 한국인 비율이 보통 5에서 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적 비율 때문에 이제 많이 선택을 하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원스톱 케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부터 해서 여러분들 숙박 관련된 거 그리고 혹시 몸이 아플 때 여러분들 보험 관련된 거.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현지에서 걸렸을 때 혹시라도 저 병원 가면 병원비 커버가 되나요? 감염병 같은 경우 보험사에서 커버가 안 되는 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커버가 돼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될 경우에 거기에 관련된 비용도 언리미티드로 병원에서 나오는 병원비는 실비 나오는 거는 자기 부담금 뭐 한 200에서 300불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모두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숙박, 그리고 몸이 아플 때 병원 가는 거,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 EF에서 직접 다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데가 바로 EF 한국지사인데요. 어학연수 기간 중에서 이렇게 지사를 운영하는 데는 아마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혹시라도 뭔가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이슈가 있을 때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로컬 오피스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들도 좀 안심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급한 일 있을 때 SOS를 칠 수 있는 오피스가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F 같은 경우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캠퍼스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부터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지금 바로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희 쪽 연락 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